주말 동안 리플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전 세계 리플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리플 커뮤니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리플 관련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간편하게 속보 보는 목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800여 명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유롭게 금전 요구 없이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얼마 전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2024라고 암호화폐 세계 최대 행사인데 열기가 대단했죠.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혹여나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 코인 투자자로서 저는 환영합니다. 미국 양당 모두 암호화폐 거부하던 암울했던 시기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애쉬 같은 문제도 생겨났던 거고요. 어느 쪽이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한쪽은 확실한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2024에서 트럼프 공약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두 번째로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할 것,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달에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유, 주권, 독립을 중시하는 노선과 암호화폐의 특성을 잘 버무린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첫 번째는 비트코인 폭등 예보인데 100% 보유, 이걸 실천한다면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최소한 대량 매도 압박은 굉장히 완화되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블랙락 33만 7,036개, 미국 정부 21만 3,239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7만 9,296개로 블랙록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사실 정부 보유량의 대부분은 사이버 범죄자, 다크넷 등에서 압수한 물량인데요. 이걸 법적 절차에 따라 매도하여 현금화하려면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씩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많은 거죠. 이전에는 압수된 자산을 순차적으로 판매 처리했으나 이젠 이를 100%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자들로부터 압수되는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이제는 이 자산들을 판매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일 정부에 있었던 대규모 자산 매도 압력과 같은 사건은 세계 최대의 국가기관인 미국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최근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며 이의 발행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앙정부 내에서도 사실 CBDC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이어왔는데요. 찬성 측은 CBDC가 가져다줄 효율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화폐가 결국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반대파는 CBDC 전환에 따른 시간 소모와 천문학적 비용이 주요 쟁점이라 보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CBDC는 현재의 달러 기축통화 불안 상황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페트로달러 전환 때처럼 국제적인 전략을 통해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스템 전환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운영 불안 요소를 키울 우려가 더 큰 것이 되겠죠. CBDC 발행 안 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리플 때문이 되겠습니다. 리플의 사업 중에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 각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결국 리플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리플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 전환이 기축통화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할 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리플의 CBDC 시스템 도입은 리플에게는 긍정적인 것일진 몰라도 미국 정부에게는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 해도 과연 리플 CBDC 시스템을 쓸까요?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한테는 안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미국이 CBDC 발행을 안 하는데 굳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CBDC 발행을 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죠. 리플의 원래 비전대로 리플 블록체인은 국경 간 결제, 즉 해외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가가 발행하는 CBDC와는 별개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BDC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리플 블록체인 채택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리플에게 중요한 호재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고래들의 리플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 7월 6일 이후 리플의 반등과 함께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리플을 매집했을 뿐더러 당분간 계속해서 매집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월 대선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중간 지지율 집계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보일 경우 구간별 반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고래들은 XRP 매집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XRP 차트가 추종하는 비트코인 차트도 사실상 긴 아랫꼬리를 형성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난 5일 강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추세의 반전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 고래들의 매집 행태로 간주할 수 있는데 차트에 보이는 보라색 선은 XRP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반등에 강하게 반응하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금의 유입이 대거 들어온 건 알겠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강색에서 녹색, 즉 매수 신호를 나타내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타난 지점에서 차트는 급등 후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이전 리플 대세 상승장에서 예고하는 매수 신호를 나타내 주었던 21년도 차트를 봤을 때도 슈퍼 트렌드 지표는 정확히 저점 부근 녹색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주면서 이후 하락할 때 빨강색, 즉 매도 신호를 정확히 나타내준 모습입니다. 물론 해당 지표만 보고 매수 매도 신호를 판단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슈퍼 트렌드의 지표 승률은 차트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지표의 녹색 매수 신호 출현 이후 800%나 넘는 상승을 보여준 것인데 시간이 지나 정확히 빨간색 매도 신호로 지표 색이 바뀌며 이후 차트는 하락합니다. 자세히 보면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로 색이 바뀐 것을 보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슈퍼 트렌드 라인이 빨강색에서 파랑색으로 바뀌며 하락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매도 신호를 나타내준 것이죠. 올 상반기를 이끈 AI 섹터 니오 프로토콜 코인도 지난 2월 차트가 슈퍼 트렌드 지표가 색이 바뀐과 동시에 지표를 상향 돌파했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12,000원까지 3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탁월한데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탁월합니다. 상승 이후 변곡점에서 슈퍼 트렌드 지표는 색이 바뀐과 동시에 매도 신호를 나타내 주었죠. 22년도 4월부터 AI 관련 종목들은 급락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하락을 예고한 것처럼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는 5분봉에서도 활용하니 짧게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수차례나 있었는데요. 지난 16일 오전 두 번의 매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XRP가 730원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매수 자리죠. 이후 795원 파란색으로 지표가 전환되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약 9시간 만에 8.5% 수익률을 기록했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85%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해당 지표만 보고 매수 매도 신호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슈퍼 트렌드 지표의 승률은 차트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이건 빨강색이건 색은 제 입맛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차트 세팅값을 대입을 해주어야 높은 승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조건에서 지표 설정값을 잘못 설정해버리면 차트와는 상반된 퍼센테이지 값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설정값을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들께 해당 지표 사용법, 세팅값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슈퍼 트렌드 사용법이나 지표 설정값 받아보실 분들께선 영상 하단 링크 남겨두었으니 숫자 8번 입력하시고 슈퍼 트렌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800명이 참여 중인 이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원이 빨리 늘고 있는 관계로 자리가 없어서 2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